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은 52주 신고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지 52주 신고가가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기업 아니면은 요 기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보자면은 자, 현대글로비스가 요즘 많이 뜨겁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잘 나가서일까요? 최근 현대글로비스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주주환원 정책 수혜 기대감 요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난 28일에 공개된 주주환원 정책 그때 기대감이 빵 터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요. 무상증자 진행 소식이 주가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제 가장 높이 쓴 증권사가 무려 31만원, 여전히 20% 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친구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배당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3%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 주주들의 관심이 많이 높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52주 신고가일 때도 볼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은 52주 신저가 기업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에이스였는데 한때 넷플릭스 관련주, 킹덤 관련주 진짜 좋아했거든요. 킹덤. 다음 속편은 언제 나오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은희 관련주 등 우리나라 콘텐츠를 이끌던 하나의 주식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4년 내내 하락하는 비운의 기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적자인가? 적자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실적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콘텐츠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한 2, 3년 전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막 투자하면서 콘텐츠 찍어내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장점은 저렴한 제작비, 그런데 퀄리티가 있는 결과물이었는데 하지만 요즘은 이제 많은 작품을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작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에 있던 가성비가 사라진 상황이라 오히려 옆나라 일본에서 넷플릭스가 많이 찍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제작비가 낮아져야 다시 넷플릭스의 픽을 받나라는 생각을 해봐도 한번 올라간 제작비와 한번 올라간 과자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앞으로 글로벌급 대작이 하나 터지면서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그런 친구들이 한 번 더 터지면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혹은 한한령이 완벽하게 또 해제가 되며 맨날 우리가 보는 뉴스 기사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맨날 불법 다운로드 뭐 그렇게 본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와야 좀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A스토리 한번 찾아봤거든요. 올해 기대작이 뭔가 봤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기대작이 없었습니다. 물론 공개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입소문을 타면서 그리고 엄청 재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대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아니죠. 이제는 SMR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이 SMR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AI 시대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고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인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SMR을 1+1으로 붙이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미국 원자력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전기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런 전기를 땡겨오는 게 아니라 직접 1대1로 구매해서 바로 전기를 받아오는 그러한 미터기 뒷거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터기 뒷거래 장점이 뭔가? 바로 새로운 송배전망 구축이 불필요해서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송배전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 절약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선택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IT 인프라 기업인 스탠더드 파워에
SMR 24개를 공급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SMR 관련주도 급등한 적이 있었죠. 과연 작은 원자력 발전소인 SMR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 줄지 한번 연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로 앞에 있는 이벤트는 당장 다음 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체코 원전 수주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 원전의 주가 향방이 확연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 세계 기조는 바뀐다지만 어차피 올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태양광도 계속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에서 극우가 난리,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난리라고 하며 최근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갑자기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막상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그때는 또 악재속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2030년까지 태양광 단지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6기가와트 보급을 추진한다고 하며 이는 원전 6개급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단 올해 천안, 대불, 울산, 포항 산단을 시범 단지로 정해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고 하며 이 소식이 나오며 SDN 등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친환경도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좋은 시간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가 시끌시끌 7월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펩트로는 52주 신고가까지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미국에서도 관련된 여러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비만 치료제 가격 있지? 그것 좀 낮춰봐 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가 좀 손해보고 가격 좀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고 어제 주가는 장중 4%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또 좋은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왑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주가는 대부분 회복해서 0.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HLB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가남 신약 허가에 자신감을 보였던 HLB는 지난 5월 보완 요청서를 받고 급락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룹주가 2연 하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FDA에서 가남 신약의 허가 심사 재개 신청을 권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며 HLB 그룹주들이 이번에는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FDA와의 미팅에서 지연되었던 본심사를 속행하는 조건으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별도의 실험 없이 보완 자료를 반영해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최대 2개월 또는 6개월로 심사 기간을 정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호재겠죠. 오늘 HLB 등 상한가 랠리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1분기, 2분기에 뜨거웠던 섹터가 좀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25%, 삼양식품 마이너스 16%, DI 마이너스 26%, 한국가스공사 마이너스 30%,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15% 등 기존 주도 섹터가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 나 고점 쳤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기름분들 중에서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 들고 있으신 기름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뜨거웠던 주도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3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7월 1일부터 갑자기 이 친구도 막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 CXL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등등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다 보니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랬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3분기만 들어서면은 기존 주도주가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고 물론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자면은 야 2분기 내내 올랐으면은 3분기는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직접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죽을 맛이죠. 자, 다만 통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은 중위권 상승률 친구들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엄청 뜨거웠던 여성 말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좋았던 그러니까 뜨겁긴 했지만 이제 상승 초입인 친구들 그 친구들은 하반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2분기 마지막에 좋았던 친구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선주랑 해운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 플러스 그 다음에 고배당주 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또 배당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은행 관련주가 최근 급등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테슬라 급등에 불었다. 2분기 차량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44만 8천 대보다 더 많은 44만 4천 대를 인도했습니다. 물론 1년 전이랑 비교하면 4.8% 줄어들긴 했지만 예상보다 잘 팔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어제 10%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자, 어제 우리가 관련된 소식을 봤었죠. 중국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상승하는 걸 보니까 야, 테슬라도 오른 거 아니여? 이러한 기대감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며 테슬라가 매우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자 야, 이거 2차전지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LG엔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 관련주도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ESS 관련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테슬라가 쏘아 올린 공에는 ESS도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차만 잘 판 게 아니라 ESS도 잘 팔았다고 합니다. 9.4기가와트를 설치했고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갈수록 친환경 발전이 커져갈수록 ESS는 필연적입니다. 필수죠, 필수. 그리고 또 지금 2차전지가 조금 힘이 빠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ESS가 오히려 기회를 잡고 기업들의 실적을 책임져 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ESS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관련주는 왼쪽에 보다시피 한중의 CS, 신성 ST, 서진 시스템, YM텍, 그리드위즈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2차전지, 그 다음에 친환경 쪽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미국 대선이겠죠. 정치적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2차전지가 상승 랠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TV 대선 토론이 참패로 끝나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끼리 또 비교 영상 봤는데 분명 4년 전에는 또랑또랑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죠. 할아버지라기보다는 이제 좀 나이 드신 아저씨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바이든은 확실히 우리 할아버지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다 보니 텍사스의 하원 의원이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에서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러한 논란이 일다 보니까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대선 주자를 정하는 것은 8월 초라고 하는데 아마도 오는 21일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바이든으로 조기 확정하면서 아마도 바이든 체제로 좀 강행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이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런데 한번 뇌피셜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여기서 바이든이 약간 눈물 젖은 사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정은 이 조국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 몸이 안 따라준다. 내 나이가 문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퇴하게 되면 약간의 동정표도 얻고 그리고 또 미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걸로도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한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전망이 밝은 시장이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 코인 표심을 얻기 위해 양측 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전후로 긍정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물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노보그라치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대선을 기점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그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45건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꺼냈는데 과연 코인은 연말에 얼마가 되어 있을지 6천만 원일까요? 아니면 1억이 넘어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어제 엄청난 경쟁률로 상장했던 이노스페이스는 어제도 급락하더니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락하면은 이거 책임은 누가 지냐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공모주 공모가 상단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네 맘대로 한 30% 40% 올려서 잡아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게 비싸게 상장하다 보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10월부터는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소식, 공모기업들에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공모가 희망 범위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만 써가지고 나 이 가치 받을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걸로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희망 범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언젠가는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블록딜 얌체 기업 주의보. 이제 블록딜 사전 의무 공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적 분할 상장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LG엔솔, HD현대중공업, 두산로보틱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전히 대형 블록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까지는 혹시나 이 기업들을 사고 싶어도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녀공장, 금양, 하이브 등은 최근 1년간 블록들이 이미 활발했고 여전히 물량이 남아있어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4일 이후에는 뭐든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요. 이러한 의무 공시 시행이 투자 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는 사전 공시 의무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벤처 캐피탈 등 요런 친구들은 1% 넘는 매도를 해도 공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긴 하죠.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대표 주자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2대 주주가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 24일이 지나도 사전 공시 없이 블록딜을 때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24일까지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관련 이야기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데브 시스터즈가 얼마 전에 게임을 출시했고 꽤나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주가는 역시나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게임은 흥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쿠키런 모험의 탑이라는 게임을 꺼냈었고 이 게임은 팬케이크 타워를 오르면서 다양한 몬스터를 공략하는 것인데 친구들이랑 팀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어 매출 탑5를 기록했고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탑5에도 올라섰다고 하네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에서 슈팅 게임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아이템 수집이 강조된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게임은 관심이 꽤나 높았다고 합니다. 출시 전부터 스팀에서 찜하기 순위 5순위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은 바 있었는데 출시 후 첫날 스팀에서 종합 매출 순위 1등까지 기록하며 주가가 쭉 올라서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13개국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트위치 방송 게임 카테고리에서도 1등을 기록하는 등 초반 흥행이 꽤나 무서운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장 초반에 급등 출발했던 넥슨 게임즈 지금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